안녕하세요, 리본카 전현민입니다. 지금 저는 리본카 일산 지점에 나와 있는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벤츠 S클래스를 쭉 모아놓고 이렇게 영상을 한번 만들어서 보여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벤츠가 이렇게나 많이 감가가 됐어?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벤츠 중에서도 S클래스 뭐 이런 것도 괜찮지만 그것보다도 훨씬 더 가성비 좋고 아반떼 정도 살 돈만 있으면 충분히 구입할 수 있겠는데 뭐 그런 식의 자동차들도 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인기 모델들을 한번 보면서 어느 정도의 근황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벤츠가 정말 많이 모여 있는데 저쪽에는 S클래스가 있어요. 지난번에 이제 S450을 한번 보여드렸기 때문에 자세히는 안 볼 거고, 이 450이 사실 S클래스에 있어서 거의 엔트리급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죠. 왜 그러냐면 보통 이 정도 S클래스까지 올라오면 디젤 모델을 그렇게 많이 선호하시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고급류 넣고 타겠다 이런 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보통은 이렇게 450 모델부터 봅니다. 450 모델부터는 V6 엔진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직렬 6기통 가솔린 엔진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행 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훨씬 더 좋죠. 여튼 S클래스가 지금 신차가 대비해서는 감가도 꽤 많이 된 편이고, 거기에다가 S클래스가 이제 좀 있으면은 페이스리프트를 하게 되잖아요. 페이스리프트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전 S클래스가 조금 더 감가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이게 S클래스가 페이스리프트 하면서 가격도 조금 올라가고 디자인이 이때까지만 해도 벤츠의 플래그십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 정수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신형이 나오면서 이걸 벤츠라고 해야 되는 게 맞아? 뭐 이런 식의 디자인이 나오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S클래스를 구입하는데 신형 구형 뭐 이런 기술 차이나 이런 것들에 크게 관심이 없어 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구형으로 되어 있는 S클래스도 꽤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신차가가 한 1억 7천만 원 정도가 됐었거든요. 지금이야 뭐 할인이 2천이니 3천이니 이렇게 되지만 이때 당시에는 사실 차가 없어서 못 팔 정도로 대기 기간이 막 1년이니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거의 1억 7천원 그대로 주고 샀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 한 4년에서 5년 정도 시간이 지나고 주행거리가 한 6만 킬로 정도 되니까 지금 현재 8천만 원 초반까지 내렸습니다. 감가만 거의 1억 정도를 맞은 거죠. 나는 S클래스 같은 그런 묵직한 맛이 있는 차가 좋아, 플래그십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차가 좋다라고 생각하면은 요 S클래스를 가는 게 맞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내가 재밌게 타고 다니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바로 요 차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은 CLS가 있습니다. 이 CLS가 사실 단종이 돼버렸죠. 원래는 CL이라고 붙어있는 차종들이 CLA가 있었고 CLS가 있었는데 CLA, CLS 이 두 가지가 모두 단종되고 CL2로 통일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요 차는 다음 세대가 없는 1세대, 2세대, 3세대를 마지막으로 단종이 돼버린 그런 차량입니다. 근데 이 CLS가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꽤나 가성비 있는 차량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CLS라는 차량이 2021년도에 페이스리프트를 한 차량입니다. 그러면서 그릴의 디자인이 좀 바뀌었어요. 지금 여기 보면은 그릴이 이렇게 세로형으로 들어가 있죠. 원래는 이렇게 가로로 한 줄 쭉 들어가 있는 그런 디자인이었는데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뭐 헤드램프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다 괜찮은데, 제가 봤을 때 이 CLS 그 중에서도 450에 들어가는 차량의 가장 마음에 드는 점이라고 하면은 측면에서 봐야 되거든요. 이 측면에서 봤을 때 기본적으로 4도어가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도어 세단, 2도어 쿠페 뭐 이런 차량들은 사실 일반인들이 접근하기에는 솔직히 어려운 차량이 맞아요. 왜 그러냐면 내가 도어가 두 개만 있으면 기본적으로 뒷좌석이 사람이 앉기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근데 지금 요 차량처럼 뒷좌석이 넓은 건 아니지만 타고 내리기 편하면서 뒷좌석 공간이 어느 정도는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하면 확실히 괜찮은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정말 나는 멋 하나만을 위해서 자동차를 구매하겠어 라고 하면은 투도어 쿠페가 훨씬 더 낫지만,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패밀리카 느낌도 있으면서 뒷자리에 사람이 탈 수는 있을 정도로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 라고 하면은 이렇게 4도어가 있는 차량으로 오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 높낮이 조절도 가능하거든요. 요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다라고 해서 승차감이 막 드라마틱하게 편하고 뭐 요런 느낌까지는 아니에요. 좀 더 스포티한 느낌의 주행을 가능하기 위한 에어 서스펜션이다 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뒤쪽으로 보면은 쿠페형 느낌의 트렁크 라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트렁크 공간을 굉장히 여유롭게 쓴다거나 뭐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여기도 열어서 보면은 이 트렁크 공간이 깊이가 있는 건 맞는데 뭔가 위쪽으로 공간이라든지 높이가 있는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패밀리카라기보다는 내가 만족하면서 타는 그런 자동차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실내도 잠깐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는 CLS 페이스리프트 된 모델로 넘어오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좀 바뀌기는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도 크게 바뀌었고요. 그리고 핸들 디자인이
디자인이 저는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요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이 D컷 핸들이 AMG 모델에만 들어가 있는 특징이라서 저는 요렇게 스포크가 두 개 되어 있는 요런 디자인이 진짜 마음에 들더라고요. 확실히 실내 내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은 벤츠가 왜 잘하는지 알 것 같아. 이 CLS 450이라는 자동차는 진짜 올라운더에 해당하는 자동차인 거예요. 그러니까 옵션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고 직렬 6기통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출력도 360마력이면 상당히 괜찮죠. 그리고 실내 옵션이라든지 고급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챙겼고 뭐 부메스터 사운드 시스템이니 뭐 아니면 주행 보조라든지 마일드 하이브리드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각형 자동차라는 느낌이 딱 드는데 이게 신차로 구입할 때는 정확하게 말하면 육각형은 아니에요. 왜냐면 가격이 너무 비쌌기 때문에. 근데 지금 현재 가격으로 보면은 육각형으로 봐줘도 되지 않을까라는 정도 수준까지 내려왔거든요. 어느 정도인지는 내려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육각형에 해당하는 자동차가 신차로 봤을 때는 1억 2천 정도에 해당할 정도로 굉장히 고가의 자동차였거든요. 굉장히 비싼 자동차에 속하는 차량이고 요 정도 가격대까지 오면 대안으로 셀 수 있는 자동차들이 꽤 많은 편이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차로 구입하기에는 조금 꺼려 했었는데 지금 한 3년 정도 시간이 조금 넘었고 주행거리가 한 4만 정도 됐을 때 지금 현재 가격이 6천만 원대까지 내렸습니다. 신차가 대비해서는 거의 절반 정도 감가를 맞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한테 좀 맞을 것 같아요. 나는 조금 더 스포티한 벤츠였으면 좋겠어. 약간 AMG 느낌이 있으면서 실내도 어느 정도 공간이 좀 컸으면 좋겠고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자동차였으면 좋겠어. 근데 지금 현재 가격이 막 너무 비싸진 않았으면 좋겠다. 스포티하면서 여러 가지 옵션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가격은 조금 저렴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잘 어울리는 자동차인 것 같더라고요. 대신에 한 가지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는 요 CLS가 단종이 돼버렸다 보니까 감안하고서라도 요 정도면은 내가 구입해서 타볼 만하다 라고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괜찮은 자동차인 것 같더라고요. 만약에 요런 것들이 별로다 라고 하면은 E클래스 익스클루시브도 있습니다. 이거 이제는 모르시는 분들 없죠? 요 벤츠 엠블럼이 서 있으면 익스클루시브, 누워 있으면 아방가르드예요. 그리고 그릴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릅니다. 익스클루시브는 아방가르드보다는 훨씬 더 가격이 비싼 편이죠. 아무래도 옵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지금 현행 모델 풀체인지를 하고 나서야 뭐 E200 뭐 이런 모델도 있지만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E250이라는 요 네임명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E클래스 중에서도 이렇게 페이스리프트 한 E클래스를 좀 추천을 하는 이유는 실내에 있거든요. 안쪽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E클래스가 페이스리프트를 하고 나면서 옵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넣어줬습니다. 통풍 시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아방가르드 모델도 페이스리프트를 하면서 들어가기는 하지만 익스클루시브 같은 경우에는 뭐 실내 인테리어 소재라든지 이런 것들도 훨씬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지간하면은 익스클루시브를 선택하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 핸들도 보면은 S클래스에 들어갈 법한 그런 핸들이 들어가 있기도 하죠. 그리고 시동도 걸어서 보면은 이렇게 12.3인치 계기판이랑 센터 디스플레이 모두 다 들어가고요. 위쪽으로 보면 헤드업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페이스리프트 이전 모델은 확실히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페이스리프트를 하면서 이 실내 디자인이라든지 외관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바뀌면서 확실히 E클래스가 조금 더 최신 기술을 많이 적용해줬다라는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근데 E클래스를 구입하면서 내가 가족들이 함께 타는 패밀리카로 구입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살짝 말리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 왜 그런지는 뒷좌석에 타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보통 현대기아 차들이나 뭐 이런 준중형 세단들을 타보면 뒷좌석이 생각보다 넓습니다. 근데 벤츠 E클래스는 거의 5m에 달하는 준대형 세단이기는 하지만 실내 좌석이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4명 정도가 타고 다니는 게 어려운 거는 아닙니다. 어려운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앞좌석 밑으로 발을 넣고 앉는다고 하더라도 허벅지가 살짝 뜨는 느낌도 있고 레그룸 공간이 막 엄청 넓은 거는 아니라서 그랜저나 소나타나 뭐 이런 현대기아에서 나오는 요런 세단들하고는 확실히 뒷좌석 공간에서 조금 차이가 있다. 공간이 여유롭다거나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 반드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요 E클래스가 지금 현재 어느 정도의 가격대의 근황을 가지고 있는지 그게 진짜 중요하잖아요. 요 E클래스가 나올 때만 하더라도 할인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300만원? 400만원 할인하면 진짜 막 사람들 모여들고 그런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이 차가 출시될 때만 하더라도 신차가가 한 7천만원이 조금 넘었었고 뭐 할인 받고 출고한다고 하더라도 뭐 6천만원 후반 요 정도의 출고가 됐었던 차량이거든요. 그런 차량이 지금 한 3년 정도 지나고 10,000km가 좀 넘었는데 벌써 4천만원 중반까지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딱 한 3년 만에 감가만 2천 이상을 맞은 거야. 근데 제가 아까 E클래스가 아반떼 정도 살 가격이면 충분히 살 수 있다 라고 하는 차도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는 저쪽에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 클래스 중에서도 제가 생각했을 때 조금 근본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요 W213 모델을 가지고 나왔어요. 제가 왜 이 클래스를 좀 근본이라고 생각하냐면 이때 당시가 벤츠의 거의 최전성기를 지내고 있었던 그 당시 모델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2010년도 말쯤에는 BMW, 벤츠 이런 거 타고 다니면 주변에서 야, 너 진짜 돈 좀 잘 버나 보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었고, 수입차면은 당연히 벤츠지. 돈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는 조금 고급스러운 거 좋아해 라고 하면은 벤츠를 가고, 난 좀 더 스포티한 주행을 원해 라고 하면은 BMW를 가는, 이런 것들이 당연시 여겨지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프리미엄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던 그 E클래스가 여기 있는 거죠. 그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여기 엠블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아방가르드 모델이라는 거,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앞모습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도 요 두 줄 헤드램프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며, 아니면은 그릴 디자인이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약간 둥글둥글하면서 선은 조금 살아있는 이런 모습의 디자인이 벤츠 E클래스의 가장 멋있었던 디자인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 옆에 있는 이 E클래스가 출시가 된 지 한 6년 정도 지난 차량이다 보니까 확실히 우리가 생각했을 때보다 옵션이 조금 많이 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는 뒤쪽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뒤쪽에서 보면 확실히 이 뒤쪽 디자인 봐.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낫지 않나? 나는 개인적으로 요런 약간 그 반짝반짝하는 이런 라이팅을 조절하는 요때 당시에 리어램프가 진짜 예뻤었는데, 지금은 보면 그냥 면발광에다가 벤츠 로고 이렇게 뒤에 딱딱딱딱 박아놓고 이런 것들 보면은 확실히 이때 당시의 디자인이 훨씬 더 벤츠에 어울린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까 옵션이 많이 빠진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했잖아요. 제가 여기 트렁크를 열어서 보면은 전동 트렁크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전동 트렁크 아니라 수동 트렁크예요. 뒤쪽에 트렁크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 클래스니까 확실히 깊이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크게 상관은 없는데, 전동 트렁크가 안 들어가 있다라는 점, 이 클래스 정도가 됐는데도 트렁크를 이런 식으로 수동으로 닫아야 된다는 게 아쉬운 느낌이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내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건 안에 타서 한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실내에 들어와서 보면요, 뭐 기본적으로는 벤츠의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은 뭐 어디서든 잘했으니까. 근데 아무래도 세월이 조금 흐르다 보니까 약간 옛날 느낌이 있는 건 어쩔 수가 없어. 지금 여기 보면은 12.3인치 센터 디스플레이는 들어가 있지만 터치가 되지는 않습니다. 터치가 전혀 안 돼요. 이거 어떻게 조절을 해야 되냐 라고 하면 요 있는 요 커맨드 다이얼, 요걸로 모든 것들을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요런 것들은 조금 아쉬운 그런 느낌이 들기는 하죠. 거기에다가 계기판 디스플레이도 여기 보면은 바늘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요런 것들이 조금 아쉽고, 위쪽으로 보면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없고, 거기다가 후진기어를 넣었을 때 그냥 후방 카메라만 들어가 있어요. 확실히 지금 시점으로 봤을 때는 뭔가 아쉬운 게 많기는 해요. 근데 하나 더 하자고 보면은 열선 시트는 있지만 통풍 시트는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보면은 좀 예전에 나왔던 이 클래스들이 우리가 지금 현 시점 기준으로 봤을 때 뭔가 옵션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 거는 아니구나 라는 것들을 딱 느낄 수가 있어서 요런 아쉬운 지점들이 느껴지기는 하는데, 장점은 요 차량이 아반떼를 살 수 있는 정도의 돈만 있으면 살 수 있는 이 클래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거잖아요. 그런 거는 내려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제 옆에 있는 이 클래스가 처음 출시될 때만 하더라도 신차 가격이 6천만 원 초반 정도였습니다. 지금이야 뭐 7천만 원 이렇게 기본으로 넘어가지만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상당히 괜찮은 가격이었죠. 심지어 이 300 기준으로 요 정도 가격을 받았었던 거니까 확실히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저렴한 느낌이 들기는 하죠. 근데 그런 차량이 지금 한 6년 정도 좀 넘고 주행거리가 6만 킬로가 살짝 안 됐거든요. 그런 차량이 지금 2천만 원 중반까지 내렸습니다. 생각해보면 감가율로만 따지면 거의 한 50-60% 요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요런 분들한테 좋으실 것 같아요. 수입차를 한번 경험은 해보고 싶어. 근데 너무 비싼 신차나 이런 것들 말고 조금 저렴한 가격대에 있는 요런 차량들을 한번 경험해보고 싶어 라고 하는 분들한테 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오늘 이 벤츠 E클래스나 CLS, S클래스 이런 여러 가지 차량들을 봤는데, 제가 봤을 때 이 벤츠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었던 그런 모델들을 한번 정리를 해본 거였거든요. 여러분들이라면 여러 가지 벤츠들 중에서 가장 가성비 있는 차량, 그리고 내가 이거는 한번 구입해보겠다 라고 드는 생각이 있으면 댓글로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본카 전효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